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12강 분석 작업. 데이터를 정렬해주는 기능인 정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하려면요, 먼저 데이터의 필드에서 레코드까지의 영역을 잡고 데이터 리본 메뉴에 정렬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정렬 대하상자가 나타나요. 여기서는 정렬 기준이 되는 필드를 선택하고 값으로 오름이나 내림 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원번호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정렬하게 되면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형태, 즉 순서대로 1, 2, 3, 4 순으로 이와 같이 정렬이 될 거고요. 반대로 내림 차순을 하게 되면 큰 수부터 먼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름이나 내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나 이렇게 오름이나 내림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정렬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직급 있죠. 회사에서는 부장, 과장, 대리순으로 직급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오름도 내림도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을 통해서 이곳에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부장, 과장, 대리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추가를 한 다음 확인을 누르시고 한 번 더 확인을 눌러줘야지만 이렇게 정렬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정렬 기능에서 지원하는 내용은요, 셀색 또는 글꼴색, 색깔로도 정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 필드에 초록색과 여기 연한 분홍색 같은 게 있죠. 이러한 것들로 정렬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에 그리고 셀색에 어떤 색을 위로 표시할 건지 또는 아래로 표시할 건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글꼴의 색 또한 이렇게 해서 정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급여 필드에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한 셀 아이콘이라는 기능이 걸려 있는데요. 이 셀 아이콘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정렬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준을 좀 많이 추가했는데요. 이 기준은 대체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있느냐? 바로 64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기준이 64개까지 추가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정렬은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정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옵션 단추를 눌러서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정렬할 수도 있고요. 또 애초에 위아래가 바뀌는 형태로 정렬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상태에서 정렬하면 이수박과 김남공의 데이터가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의 단위로 이렇게 자료가 변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옵션을 눌러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나는 3행을 기준으로 값이 오름차순되게 정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3행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 중에 기역에 해당하는 급여 열을 제일 앞으로 가져와서 여기에 위치하게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렬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렬 기능에서는요, 병합되거나 숨겨진 내용은 정렬되지 않아요. 그걸 직접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 급여의 이만큼을 잡고 그 다음에 홈에 병합을 눌러놓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영역을 잡고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서 급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일어나고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고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병합해서는 정렬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 병합된 추로 정렬하고자 한다면 얘네를 다 이렇게 각각 병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병합되면 정렬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긴 곳은 정렬이 안 된다 그랬죠. 이 사원번호를 기준으로 몇 가지를 설명드리기 위해 저희 사원번호의 내용 중 여기에서 요만큼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게 해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렇게 잡고 정렬해서 사원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157 되어 있고 중간에 숨겨져 있는 애들은 정렬이 안 됐다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단위 정렬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틀린 말 하나도 없네요. 다음 2번 볼게요.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는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4번 먼저 볼게요. 사용자 지정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셀색 또는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다. 사용자 지정 정렬 기준도 있었고 셀색, 글꼴색을 이용해서 정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겠는데요. 3번의 문장을 보시면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대문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오름이라고 하면 작은 거 먼저 오고 점점 커지는 게 오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문자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틀렸네요.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렬을 설정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역을 이렇게 잡고 데이터 정렬 들어가서 테스트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할 건데, 옵션 단추를 눌러서 여기에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정렬을 좀 해보려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오름차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름차순은 사실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게끔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빈칸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확인을 이렇게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니블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온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 들어오는 건 특수문자예요. 이건 미음 누르고 한자 키가 아니라 그냥 키보드에 있는 특수문자, Shift를 이용한 특수문자고, 그 다음 대소문자 구별했기 때문에 소문자 A, 대문자 A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한글이에요. 아무래도 한글이 영어보다는 더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어 오고 한글 온다. 그 다음 오는 게 true, false와 같은 논리식인데요. 이거는 논리 함수를 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는 게 오류예요. 샵 널은 오류 부분을 설명할 때 또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게 누구냐? 바로 빈칸입니다. 빈칸은 항상 마지막에 옵니다. 자, 이 상황을 거꾸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은 마지막이 빈칸이 왔으니까 이번엔 빈칸이 제일 위로 오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인을 눌러보면 빈칸이 제일 밑으로 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빈칸이 제일 아래로 가고, 아까 반대로 오류, 논리식, 한글, 그리고 영어, 특수문자, 숫자 순으로 이렇게 정렬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얘가 오름차순이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가장 근접한 내용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번엔 부분합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자료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 기능은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엑셀의 화면에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 표를 이용해서 부서명별로 급여의 평균과 입사일의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필드에서 레코드까지 영역을 잡고요. 데이터, 윤곽선 그룹에 있는 부분합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러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그룹해야 할 항목이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묶어줄 거냐, 그런 내용인데, 문장을 다시 보시면 부서명별로 계산해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룹해야 할 항목은 부서명을 선택하면 되겠고,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어떤 계산식을 넣을 거냐 이거예요. 밑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급여의 평균 먼저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조금 이따 할게요. 그리고 급여의 평균을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 계산을 해야 할 항목은 입사일이 아닌 급여만 이렇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부분합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합은 정렬 먼저 해야 한다 그랬죠. 지금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영업의 그룹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밑에 영업에 대한 계산이 또 한 번 계산이 돼요. 그래서 영업 길이가 싹 다 묶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영업의 평균이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처럼 정렬이라는 걸 먼저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 부분합 기능을 해제해야죠. 그러기 위해선 다시 부분합을 들어와서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 부분합 기능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하기 전 정렬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정렬을 눌러서 누굴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영업, 생산, 총무가 각각 묶일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냐 하면 바로 부서명을 기준으로 묶어줘야 되겠죠. 해서 정렬 기준을 부서명, 그리고 오름이나 내림은 지금 따로 제시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 저는 내림차순에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무끼리, 영업끼리, 생산끼리 이렇게 묶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을 아까와 같은 설정을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서야 총무에 대한 급여 평균 하나, 영업에 대한 급여 평균 하나, 그리고 제일 밑에 전체의 급여 평균에 대한 값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번엔 if 파일의 최대값을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선 다시 부분합을 들어와서요. 이번에도 아까와 같이 그룹해야 할 항목은 바로 부서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부서명별로 if 파일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을 선택하고 그리고 급여는 해제하고 if 파일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그냥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평균은 최대값으로 대치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지워지고 이 자리에 최대값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해제해서 평균과 최대값이 동시에 보이도록 설정을 하자고요. 자, 이렇게 부분합을 실행하고 나면 왼쪽에 윤곽이라는 기능이 생기고요. 이 윤곽 기능을 이용해서 자료를 숨기거나 아니면 확장해서 표시하거나 할 수 있고요. 이 번호를 1번을 누르면 완전 접히고 2번은 조금만 열리고 3번은 조금 더 많이 열리고 4번은 활짝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계속 부분합을 더 진행하다 보면 이 수준이 여러 개가 더 생기는데 몇 수준까지 생기냐면 자그마치 8개의 수준까지 생깁니다. 요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제가 설명 못 해드린 기능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라는 게 해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쇄를 누르면 이 내용이 그냥 한 장의 종이로 인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얘를 체크하면 총무 한 장, 영업 한 장, 생산 한 장 이런 식으로 해서 3장의 종이가 따로따로 출력이 되는 게 바로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해지하고 새로운 값 대치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이 값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되었던 내용이 해지됐으니까 이 최대값에 대한 부분이 요 위에 계산이 될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계산식 자체가 위에 계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부분합에서 사용할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그리고 그 밑에 편차와 분산과 관련된 이러한 계산식들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니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 아래의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분합 대화 상자죠. 이 화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1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직급 항목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직급별로 그룹화를 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먼저 정렬을 해서 줄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가 표시된다. 위에서 살펴보시면요. 직급별로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가 지금 계산되고 있다는 거 확인되시죠? 다음 3번. 인쇄 시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에 인쇄된다. 이게 왜 되느냐 하면 이 대화 상자에서는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를 체크했기 때문에 인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직급별로 각각 인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얘 때문에요.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내용 보시면 계산 결과는 그룹별로 각 그룹의 위쪽에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에 체크를 해제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쪽이 아니라 여기가 체크되어 있으면 아래쪽에 표시된다 라고 볼 수 있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4번. 다음 중 이미 부분합이 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하고자 할 때 수행해야 할 작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존의 부분합과 새로운 부분합이 같이 어우러지게끔 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설정을 해제해야 되겠죠. 그게 2번에 적혀 있네요. 이번엔 데이터 통합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통합해주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직접 엑셀의 화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1월달의 실적, 2월달의 실적, 3월달의 실적의 표를 각각 작성을 해놓았고요. 이 표를 하나의 데이터로 이렇게 통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려고 하는 기능이 바로 데이터 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통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영역을 잡아주고요. 그런 다음 데이터 도구에 있는 데이터 통합을 눌러서 통합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할 함수가 있는데요. 이 사용할 함수는 부분합과 같으니까요. 이 내용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저는 합계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되는 영역에 1월달의 영역을 필드에서 레코드까지 잡아주고 추가,
2월 달의 내용도 필드에서 레코드까지 잡아주고 추가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저는 사전에 2월 달의 영역을 실적 2월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의 영역은 실적 2월이라고 이렇게 직접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를 해도 이 영역이 들어왔다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의 영역도 이렇게 범위를 잡고 추가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파일이나 다른 시트에 있는 그 영역도 우리가 여기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가 그냥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통합이 되긴 하는데 어떠한 제목, 즉 어떠한 레이블로 계산했다라는 걸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올바른 정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하고자 할 때는 첫 행을 기준으로 레이블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기준으로 할 거다라는 의미에서 왼쪽 열에도 레이블이 있다라고 해서 둘 다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름별로 목표액과 실적액의 합계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씩 나오는 여기 양딸기와 같은 친구 있죠? 이 양딸기의 목표와 실적액의 이 합계가 계산되어 바로 이곳에 합계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아까처럼 레이블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적지 않고 시작했잖아요. 그럴 땐 컴퓨터 스스로가 레이블을 만들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니까요. 이러한 특징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레이블에는 만능 문자, 즉 와일드카드를 넣을 수 있는데요. 와일드카드는 별이나 물음표 등을 의미하죠. 그 와일드카드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김씨, 이씨, 박씨에 대한 최대값만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곳에다가 김씨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김으로 시작하는 자료니까 김별 이렇게 쓰고, 그리고 박별, 그리고 이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능 문자를 직접 넣을 수 있고요. 이것들의 영역을 이렇게 잡고 데이터 통합을 실행한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값을 잡고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김씨 중 목표액의 최대값, 지금 김씨의 정보는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 목표액의 최대값은 김바람이 지금 목표액의 최대값이죠. 이걸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데이터 통합에서는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세 가지의 데이터는 같은 시트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원본 데이터 연결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통합 시트에 연결할 수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죠. 즉 이 기능은 같은 시트에 있는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여기 참조 영역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제가 다른 시트에 똑같은 내용을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다른 시트로 가서 특정 영역을 이렇게 잡고 그런 다음 여기에 원본 데이터 연결을 누르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윤곽선의 기능으로 연결되어서 실제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대로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기능은 다른 시트나 다른 파일에 있는 데이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서 통합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2월은 이름 정의해서 통합했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3번 먼저 볼게요.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통합하면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까 이름을 따로 쓰지 않았는데 그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별도의 행으로 만들어지면서 통합됐다는 게 확인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 또한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4번 볼게요.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예제에서 여러 시트에 있는 다른 시트에 있는 파일을 통합했던 거 보여드렸죠.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건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것도 가능한 얘기라는 점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인데요. 이 2번에서 뭐가 틀렸는지 보면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이 기능은 통합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다른 시트에 있거나 다른 파일에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해서 정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의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또는 사용자 지정 목록 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값뿐만 아니라 셀색과 글꼴색 또는 셀 아이콘의 기능으로도 정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렬 기준은 64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정렬 옵션을 통해 대소문자를 구별하여 정렬할 수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가 바뀌는 형태로 정렬되는 게 기본이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다는 기능도 지원했었죠. 하지만 정렬은 병합되어 있는 칸이나 숨겨진 행과 열은 정렬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형식이 다른 상태에서 오름차순 정렬하게 되면 작은 값부터 먼저 오는데, 제일 먼저 오는 데이터가 숫자, 그 다음 기호, 영문자, 한글, 트루 펄스와 같은 논리, 그 다음 오류, 마지막에 빈칸이 온다 그랬고요. 반대로 내림차순 정렬에서는 큰 값부터 오기 때문에 오류부터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는 형태로 정렬이 된다 했었는데, 마지막엔 언제나 빈칸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합 기능은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부분합이라고 했고요. 부분합 전에는 반드시 정렬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합 기능에서 새로운 값 대치라는 기능으로요, 기존의 부분합을 새로운 값으로 대체할 수 있었고, 또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인쇄 시 각 그룹별로 인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를 할 수 있고 또는 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죠. 또 부분합에서 사용할 함수로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부분합을 하고 난 후엔 윤곽 기호를 이용해서 하위 목록의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감출 수 있었는데, 이는 8수준까지 표현할 수 있었고 1수준을 누른다라는 건 완전히 감춘다라는 의미와 같았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합은 모두 제거 단추로 부분합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또 데이터 통합 기능은요,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하나로 통합해주는 도구를 말했는데요, 다른 시트나 다른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도 통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레이블, 바꿔 말해 제목을 통해 통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레이블을 생성하면서 계산이 되었었습니다. 또 이 통합에서는 만능 문자, 즉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 통합할 수 있었고요. 같은 시트에 있는 자료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